반갑습니다. 오늘이 저희 이제 물보험 마지막 날인데 실상 뭐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화재보험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은 가장 쉽죠. 그냥 거의 대부분 자동 승인 나는 건 화재 사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누수 사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오늘도 저는 누수를 하나 사고 접수를 해야 돼요. 누수건이 상당히 많아서 주택 같은 경우는 누수만 잘 보상 처리를 해줘도 고객하고의 유대관계를 많이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실상 주택 화재보험 좀 많이 넣으면 한 2만 원 나오겠지만 대부분 화재랑 뭐 이것저것만 해도 10,000원이 안 돼요. 보통 3만 원으로 주택 2개 가입시켜 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3만 원짜리를 2개 받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계약을 누가 보고서 깰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깨도 돼. 근데 이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다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다 같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시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긴 하지만 내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친척, 동생, 가족이 누가 시작했으면 대부분 내 소관도 가져가요. 내가 관리하고 있던 소관 계약도 가져가요. 그런 거 뭐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관리를 해줄 때 하고 그분이 관리를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정착을 잘 하면 괜찮겠지만 중간에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해버리면 그 계약은 다시 내가 받아올 수 있어. 근데 다시 이관을 받기는 뭐 하니까 신계약으로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게 가장 어려워하시죠? 이 성공예감.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거는 솔직히 쉽잖아요. 사진도 안 들어가도 되고 대부분 1급 건물이고 좀 어렵다고 해봐야 샌드위치 판넬 3급 건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쉬운데 성공예감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건물주를 만났어요. 이 건물을 다 임대를 해주고 있어. 그럴 때는 성공예감을 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제한전 파트너가 그게 됐었는데 이제 막혔어요. 얘네들도 보험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전에는 자가요율만 갖고서 내가 사무실 임대로 하면 보험료를 월등하게 싸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들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래에 다시 설계를 해보고 있는데 아예 임대사업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성공예감. 성공예감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준 건물 같은 경우는 요율 업종을 다 넣어야 돼요. 내가 해줄 때는 내가 분명히 순수 임대니까 그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 이 건물에 대한 상가를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입을 시켜줄 때는 건물 임대 뭐 300제곱미터 이하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그 대신에 요율 업종은 다 넣어줘야 돼요. 당구장이 있고 PC방이 있고 뭐 오락실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요율이 가장 요율이 세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만 딱 넣어주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배설을 한번 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노래방, PC방 이런 게 요율이 좀 셌어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근데 제가 임대 건물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당구장이 더 세다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화재 보험은 거의 해마다 분기마다 보험료가 달라요. 설계할 때마다. 예전에 쌌다고 해서 지금 또 싸진 않아요. 지금 한 5년 전 계약 저도 이제 한두 달 다음 달에도 만기되는 화재보험이 있어요. 거의 매달 한두 건씩은 있어요. 화재보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초에 계약을 찾아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조금은 덜해요. 경력이 10년은 됐으니까 저도 개척을 하면서 화재보험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달 한두 건씩 받으면 이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사업을 접으신 분도 있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받으면 그래도 내가 영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건쯤 많으면 두세 건쯤 그 계약이 5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만기되는 게 15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화재보험을 계속해서 계약을 매달 하면 내가 3년 5년 있다가 그 계약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그분한테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LMS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을 만기되고서 만기약금 받고 내가 새로 가입을 할 때는 그분들도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돈이 생겼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립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목돈이 생겼으니까 다른 걸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거를 다른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나한테 보험으로 이렇게 적금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보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임대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 같은 경우는 실상 거기 그냥 요율만 넣어주면 돼요. 건물 평수, 부족업수 이런 것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소유 배상 책임 건물주가 가입해야 되는 거 꼭 가입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담보밖에는 없어요. 이제 건물에서 상가에서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상가 그 점포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뭐 여기 684 스카이나 이런 데처럼 건물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간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것도 임대인 책임. 뭐 손님이 넘어지면 왜냐면 그분들은 관리비에 청소비를 납부를 하고 그 화장실을 내가 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주의 책임이 아니고 건물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거 우리 삼성화재 빌딩 1층에 들어올 때 아침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바닥에 카페트 막 깔아주잖아요.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어. 근데 지금 12월이니까 눈이 온단 말이에요. 눈이 와서 신발을 탁탁 털고 들어갔는데 앞에 물기가 있어서 확 자빠졌다고. 건물주 책임이 80%예요. 앞에를 제대로 못 본 내 책임이 20%고. 보통은 8대2로 사고를 접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 들어 누워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랑 상실 수익이 못해도 150만 원 정도는 돼요. 허리 기준으로. 저도 손해사정사한테 한번 배운 거예요. 내가 예전에 롯데마트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봉동 롯데마트에 다친 적이 있거든.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여기 딱 부딪혔는데 손가락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같이 밑에 이제 고객센터에 얘기하고 나 화장실에 다쳤다. 근데 아줌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 안 부러진 거야. 근데 관절이 염좌가 생겨갖고 그 뭐지 부목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생긴 거를 끼고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롯데마트니까 롯데손해보험에다 보험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손해사정사 만났는데 그때가 여름인가 그랬어요. 제가 봄에 다쳤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삼성화재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건물로 오라고 해서 요 밑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피디스라는 커피숍 가서 아주 더웠거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면서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사주면서 고생이 많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넘어지셨으면 다음부터 손가락은 두 번째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손해사정사하고는 우리하고는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친해져야 되기도 해요. 그분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우리 보상까지건 뭐 애니카 손사 이분들 솔직히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돈 많이 달라. 왜 이거밖에 아니라 개새끼 소새끼 찾고 욕만 먹어요. 감사합니다. 돈 40만 원 합의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설계사니까 고객이 뭐라고 하든 일부러 제가 욕을 시킬 때도 있어요. 이제 고객한테 승질 내고 저한테 위임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나중에 보상까지는 전화 오면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18주간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통화하겠다. 그분은 내 고객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잖아. 내가 통화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러고 좋게 얘기를 하면 얘기는 제가 전달할 테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되게 호의적이에요. 저는 욕을 안 하잖아요. 너무 이제 쉽게 합의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물 임대 같은 경우는 손님 이런 것들 다치는 것들 다 우리가 뭐 건물 하수에서 물새 갖고서 세입자가 피해 입는 거 이런 것들 다 건물 임대할 때 우리가 보험만 잘 가입을 해놓으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새로 지은 건물들은 안 되지만 요즘 있는 건물 빌딩들 다 노후했잖아요. 노후해서 배관, 하수 배관이라든가 상수 배관은 건물을 지을 때 빼고서는 수리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것만 따로 뭐 상수관, 하수관을 새로 바꿀래요 공사하는 건물주들은 없어요. 차라리 건물을 팔고 말지. 근데 그런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찾아요. 건물주들끼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통해서 누구네 건물 사고 났는데 이렇게 보상 받았다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본다. 그러면 설계사 이 사람한테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면 화재보험 보통 건물 조그만 5층짜리 6층짜리 빌딩 보험 드는데 뭐
보장보험료는 한 7, 8만 원 나가겠지만 보통 10만 원, 20만 원 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건물 이렇게 생긴 거 보고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화 와서 뭐 이렇게 누수됐다는데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라고 얘기해서 상황 보고 그 식당 하시는 사장님하고도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그분이 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피해자도 만나서 내가 보상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좋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좋게 해주면 당연히 관계가 나쁠 일은 없어요. 건물주 사장님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하고 관계가 나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받아서 가입만 잘 돼 있다면 사고 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아, 저 건물에서 한번 생기면 저거 완전히 내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험을 잘 들어놨으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못 나갔더라. 그게 혹시나 일 생기면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 오늘은 성공예감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공장하고 창고예요. 공장하고 창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서 하지만 교외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 건물은 무조건 실사를 방문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하고 거기 있는 거하고 달라요. 대부분 달라요.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막 천막도 지어놓고 물건도 적치해놓고 이거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건물도 막 구조 변경을 막 한단 말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옥상이라든가 옆에 집 옆에다가 뭔가 샌드위치 판넬을 하나 지어놓으면 항공 촬영을 해갖고 저거 부시세요 하고 불법 건축물 딱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1년에 얼마씩 과태료 벌금 내면서. 근데 외곽에 있는 뭐 농촌 옆에 있는 창고 건물 이런 것들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땅에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며 대부분 허가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컨테이너 하우스 그거를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창고로 쓰기도 해요. 그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실사를 방문해서 내가 구조급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건축물 대장과 평수가 다르다라고만 여쭤봐야 돼.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건물이 하나인데 막 2개 있고 3개 있어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가설 건축물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아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가를 건축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이에요. 임시로 건물을 지어놔요. 근데 나라의 허가를 받아.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내가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요. 그것도 건물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안 나와. 그러니까 실사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신고증처럼 이게 가설 건축물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평수가 나와 있거든. 그거 사진 촬영해서 나중에 이제 스캔해갖고서 심사를 올리면 승인 날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승인 되는 건 아니에요.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죠? 보면 창고예요. 그러면 물건 사진 여러 장 찍어요. 완제품이 뭔지 물건 사진을 찍고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 입구 뭐 뒤에 벽하고 이 벽 사이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이 붙어 있으면 동간거리도 대충 얼마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3m가 되는지 6m가 되는지 10m가 되는지에 따라서 인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가장 확인해서 찍으시고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좀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공장 창고는 대부분 사고가 화재예요. 화재 아니면 붕괴. 우리가 보통 담보를 넣을 때 화재 담보 놓고 뭐 붕괴 침강 사태 손에 놓고 막 넣잖아요. 폭발 파일 놓고. 웬만하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평평한 평지에만 이 창고나 공장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야산을 깎아서 해놓거나 경사면이 있거나 뒤에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이 있거나 토사가 장마가 져갖고 토사가 흘러내리면 붕괴가 돼요. 그런데 약관에 써 있어요. 천재지변은 면책이에요. 천재지변은 면책인데 우리는 가입을 해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야 싸워볼 수라도 있는 거예요. 면책이긴 하지만 토사가 흘러내려서 내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뭐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이 담보 비싸니까 저는 뺄래요 그러면 빼세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넣기를 권장을 해요. 담보가 있다라는 거는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있고 그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객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거 10만 원 나왔는데 한 8만 원으로 줄이고 싶어. 그 담보 빼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내가 떳떳하지가 못해요. 어차피 그 고객은 이 보험을 들든 안 들든 둘 중에 하나예요. 돈 10,000원 때문에 이 담보 빼주세요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 설계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우리는 이럴 일이 없으니까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빼주세요. 저는 필요하니까 넣는데 사장님이 필요 없다면 빼드리는데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얘기 한마디는 하고 가셔요. 난 여태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사장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불 30년 50년 동안 나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나니까 화재보험 가입을 하시는 거죠. 불이 날지 무너질지 사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전쟁이가 아닌데 만약에 그걸 알면 나한테 복제를 좀 내시고 구술 좀 하면 2천만 원짜리 소 한 마리 딱 올려놓고 굿하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손해보험 설계사를 해요. 무속인을 하지. 무속인 돈 되게 잘 벌어요. 고객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못 버는 분들은 못 벌어요. 잘 버는 분들은 재산이 지금 30억이 넘어요. 그분은 점은 안 봐요. 굿만 하지. 점은 안 봐요. 굿만 하지. 나는 그런 고객들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기 굿 잘해주고 점 잘 맞고 굿 잘해줘갖고 사업이 잘 됐대. 막 벤츠를 사줘. 미친년 아니냐고. 벤츠를 사준대. 나는 운전을 안 하니까 차는 필요 없어요. 막 딴 거 준다. 그분을 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무속인 분들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신발 딱 들어와서 신발 끝내줄 때 그때가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일단은 신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받은 신이 이렇게 좋아야 돼. 좋은 신이야.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분 때문에 사업이 잘 됐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분들을 쭉 따라가요. 우리 같은 소래사장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뭐 무속인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봤을 때 사장님 하시는 업종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술을 파는데 그냥 삼겹살에 소주를 팔 수도 있고 호프집을 할 수도 있는데 동네에 따라서 사장님 이 동네는 애들이 많이 싸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화재보험 드시고 비오비 같은 걸 권해주시면 혹시 모르잖아.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 나와 누가 술 먹고 때려 부시고 해서 뉴스에 나왔다. 사장님이 털썩 앉아갖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보험 들어놨잖아. 내가 나타나서 딱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분은 그냥 날 따라가는 거야. 내가 선견지명이 있었으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암보험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확률인 거잖아요. 보험 설계사, 보험회사에서 뭐 경험생명표 이런 걸로 나이 몇 세에 우리가 뭐 아플 확률 이걸 가지고서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40세가 넘으면 암 확률이 높으니까 암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보험을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건데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 특히 섬유를 취급하는 공장을 가보시면 위에 청소를 해도 털이 많고 안 해도 털이 많아요. 많이 뭐 봉제 공장 많이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흔하게 접하는 공장이 봉제 공장이에요. 양말 만들고 뭐 옷 만들고 하는 공장에 가시면 그분들은 청소한다고 하시는데 하다 포기해가고 보면 전선에 막 털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불티가 한번 탁 튀기면 확 타요. 확 타거든요. 이게 모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모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대부분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상가, 오래된 상가 지하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매립돼 있던 전선이 얇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사용 용량을 초과한 전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선이 과열돼서 불이 나거나 오래된 모터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장도 그런 공장이에요. 포천에 있는 공장인데 뭘 하는 공장이냐면 스트링이라는 걸 만드는 공장이에요. 스트링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원단을 짜면 다이마루라 그래서 원단을 짜는 기계가 있어. 시실 난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이 천이 이렇게 돌아요. 이 실이 돌면서 우리가 옷 같은 데 사면 우리 추리닝 사면 이렇게 끈 있죠. 후드티 사면 어깨에 근데 끈 있고 여기 허리에 끈 있죠.
이 끈을 스프링이라 그래요. 이 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을 가지고서 면을 만드느냐 끈을 만드느냐 차이는, 여기는 그 끈을 만드는 공장인데 보험을 그전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지가 없었어. 내가 증권을 봤죠. 어떻게든 몇 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해서 증권을 봤어요. 한번 봐드리겠다. 봤는데 주소가 이상해요. 인터넷에 쳐봤어요. 네이버 다음 로드뷰 주소 치면 딱 나와요. 집원으로 해서 주소가 안 나와. 없는 주소예요. 소장님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그 주소가 아닌 거예요. 보험에는 그 증권 그 주소가 아닌데요? 엉뚱한 데 보험을 들었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증권 다시 보내주고 확인시켜줬지. 사장님 이런 주소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설계사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바꿔주겠다.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하고는 신뢰관계가 끝난 거지. 벌써 5년을 넘게 그분한테 자동차 보험도 들고 화재 보험도 들고 운전자 보험도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야. 화재 보험 하나 때문에. 그걸 증권을 보려면 내가 보험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험을 다시 들었는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고서 이틀 연속 불이 나서 이거를 잘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저하고 상의도 하고 손해사정사도 위임을 하고 당연히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삼성화재에서 위임하는 법인 손해사정 회사를 못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분이 영업을 나왔을 때 이분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보상을 받아서 그분한테 이제 당연히 손해사정 수수료를 줘야 되지만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 처리는 잘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고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는 제2 외곽순환도로 예정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12호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사 비용하고 영업손실비를 보상을 받고 나갈 거였는데 아무래도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게 불났기 때문에 또 이틀 만에 불났죠. 하루 만에 불났잖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 조사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원래 보험 사기 조사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한 석 달, 넉 달 만에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상받은 게 지금 6,180만 원 두 번째 건물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내비두면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 받을 것보다 더 적게 보상 받았기 때문에 보험 사기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갔을 때 이분하고 저하고 아직도 제가 이 계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아드님이 현대해상 보험 설계사예요. 아들이? 네. 저는 안 뺏겼어요. 아드님이 자동차도 다 가져갔고 엄마가 설빙을 하거든요. 양주에서. 그것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갔어요. 근데 아빠 건 안 가져갔어. 자기 건 놔두래. 아버지가 네 알아서 하고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래. 안 떠났어요.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 사장님의 형님도 일을 하시거든요. 자기 것도 안 뺏겼어요. 그분 것도 제가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내가 보험 설계를 잘 해놓고 자주 찾아뵙는 건 관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고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생겨도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보험을 잘 가입시켜 놓으면 그분하고의 관계는 웬만하면 깨지진 않아요. 가족이 보험을 했는데도 안 깨져요. 가족 아들이 보험을 하면 이 증권 가지고 똑같이 설계를 하면 돼요. 현대상도 다 똑같고 삼성화재도 똑같아요. 같이 설계해서 가지고 가면 아드님이 보험을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경력자를 의지하는. 왜냐하면 겪어봤잖아요. 아버님은 10년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갔었어요. 내가 손해사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라도 같이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단은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데 창고를 알아봐라. 거기에다가 기계 일단 넣고 왜냐면 오더를 받은 일이 있으니까 그건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약 파기되면 그 사장님이 또 돈을 물어야 되거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전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보상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실상 손해사정이 끝나고 보상과 직원이 심사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거지 내가 빨리 주세요 한다고 빨리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 사장님 안심되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불났어요? 접수해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엄청 서운하지.
나중에 뭐 밥을 사준다, 식사 대접할게 이런 거 안 먹혀요. 그 당시에 가야. 그 당시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 판매를 맡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어떡하지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사장님하고 보상도 그렇고 유대관계를 많이 돈독하게 하는 편이에요. 실상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사고가 있다 몇 건이 더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화재 사고건이고 뭐 3억 나쁜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닥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남양주 가장 가까운 남양주나 포천 같은데 우리가 사장님이 소개를 받아서 공장이나 창고 화재보험 좀 견적 좀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60평짜리 이렇게 생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많이 있어요. 보통은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이런 게 한 4개, 6개, 8개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건축물 내장을 떼보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그 사장님은 여기를 쓰는데 이게 몇 동인지 몰라. 써있지가 않아요. 가면 이게 뭐 도봉로 314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A, B, C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앞에 써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건물 평수가 비슷하니까.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충 집원만 나와 있고 평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자 추가사항 아니면 주소지에다가 여기 업체의 상호명을 써주시면 돼요. 상호를 쓰시면 보상과 이제 손해배상사가 어딘지 알겠죠. 어차피 집원은 똑같고 그분들도 건축물 대장을 출력하고 우리가 가입시킨 증권을 가지고 와서 대조 작업이라는 걸 해요. 확인을 하고 여기에다가 상호를 쓰시고 여기를 말 그대로 60평 가입시키시면 되는데 뭐 많이 물어보죠. 창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진을 그러면 여기 입구가 여기니까 여기 사진 찍고 여기 찍고 측면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 안에 렉이 있다 그러면 렉은 시설이니까 렉 사진 찍으시고 제품이 뭐냐 제품도 사진 찍어야 돼요. 계약자 추가사항란에 제품이 어떤 거다라고 그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자가 창고 기준이에요. 내가 물건을 받아서 내 물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받아서 내가 파는 거야. 자가 창고기 때문에 보통 창고 같은 경우는 보통물 창고 시설 뭐 A, B, 뭐 B 건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안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따라서 당연히 업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고인데 안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택배. 내 물건은 아니야. 남의 물건인데 내 창고에 있어. 그건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물건인데 나한테 소유권이 없어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을 들면 그분이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우리 3PL이라고 하는 3자 물류가 있어요. 내가 창고 물류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 물품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차 불러갖고 물류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물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한테도 몇 번 의뢰가 오긴 했는데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3자 물류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이 건물만 가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나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보험료는 받아놓고서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상을 받는 게 맞는데 내가 이 물건이 얼마짜리다 얼만큼 있다라고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받아왔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보통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물건을 받으면
명세표, 거래명세표라든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뭐 부가세 몇 프로 딱 해갖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그게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물건이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샌드위치 판넬들은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 기둥이라든가 벽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보수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샌드위치 판넬이나 목조나 우리 목조도 그렇지만 이 판넬도 되게 많아요. 전체가 다 샌드위치 판넬의 이제 철근 구조인 경우도 있고 밑에가 이제 옛날에 블럭이라고 그러는데 요만한 벽돌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집 같은데 담장 쌓는 거 보면 이렇게 싸져서 막 있는 그런 건물 그런 블럭이 있어요. 블록 위에다가 이제 샌드위치 판넬 얹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시공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어차피 다 3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이 꼭 필요해요. 이런 거 받을 땐 꼭 남겨줘. 어떻게? 내 잘못 아니야. 신나를 줘야 있는 거 샀는데. 아니죠.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그런 걸 거기다 갖다 놨어. 그러게. 안 되는 거를. 나중에 F킬라를 지우.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이에 천막이 있어. 많아요, 굉장히. 천막을 쳐놓고 여기도 물건을 막 쌓는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40~50%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건 내 창고인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모자르니까 그럼 옆에 동을 빌리기에는 또 임대료가 들어가잖아요. 건물주 허락을 받고 여기를 내가 천막을 막아갖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4급. 전체가 다 4급이 되는 거예요. 천막이 붙어 있잖아요. 천막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4급.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고 인수도 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천막이나 목조주택은 불연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요. 이 샌드위치 판넬은 건물 바깥에서 라이트를 불 대고 있어서 불을 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불이 생기면 끌 수도 없어요. 겉에가 철판이고 안에가 스티로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뿌려봐야 그 안에 불타고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불을 꺼요. 가운데로 이렇게 무너뜨려요. 이게 옆으로 쓰러지면 얘도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무너뜨리거나 없는 쪽으로 무너뜨려서 불을 완전히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는 불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천막이 안 붙어 있어. 건물이 여기 있는데 한 이만큼 띄어서 천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3급으로도 되고 4급으로도 돼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막을 건물하고 상관없이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보상은 안 돼요. 어차피 보상은 안 되는데 얘는 3급이 돼요. 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주기둥이 달라. 근데 이렇게 걸쳤어. 내 건물에서부터 천막이 싹 비 맞으니까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4급이에요. 어차피 얘는 보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천막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천막 창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우리가 명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그 심사자가 쓰라고 해요. 천막 창고 및 안에 있는 동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세요.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 수용장서란에 쓰라 그래요. 그렇게 쓰고 가입을 하면 증권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얘도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천막도 방법은 있어요. 좀 어렵긴 하고 심사자랑 좀 싸우면 들 수는 있어요. 저는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심사 규진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약을 한 3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천막 창고에 건물은 안 되는데 이 안에 동사는 받아줬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심사자랑 통화를 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전에는 인수한도가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창고 화재 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 쿠팡 같은데 물류창고가 불이 좀 나면서 손해액이 많이 생겼잖아요. 생각보다 창고가 불이 많이 나요.
공장은 불이 난다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창고는 거기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불이 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창고는 관리자가 거의 없잖아요. 외부에서 탈 수도 있고 창고 같은 경우는 보통 쥐가 많아요. 전선을 갉아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선이 과열이 돼서 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주류 창고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막 영하로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운데다가 창고 여기 한 가운데다가 등유난로도 때워요. 그리고 퇴근한단 말이에요. 이 창고 물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요 가운데다가 등유난로 한 개씩 펴놓고 퇴근해요. 왜냐면 맥주는 원래 다 터져요. 터지지. 술은 소주는 잘 안 터지는데 맥주, 병맥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터져. 뚜껑이 막 몇십 개가 땅바닥에 돌아다녀. 아깝죠? 그러면 이제 다 손해잖아. 그러니까는 해놓는데 이러다가 불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새거나 가스가 새거나 그러면 크게 이제 폭발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 일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장은 이번에 제가 하나 설계를 도와드린 것 있는데 보통 의류를 생산하는 것라고 볼 수도 있고 가전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발열조끼 아세요? 전기장판하고 똑같아요. 발열조끼. 옷이잖아요. 네. 옷인데 직물재단 제공 아니 공제 아니에요. 가전제품으로 들어가요. 의류, 전선 뭐 이런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기가 일단은 들어가는, 여기 전기 코일이 들어가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조를 할 때 뭐 불이 안 나는 이런 의류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전선이 일단 들어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설계를 해요. 내가 제일 잘 아는 업종으로 설계를 해서 심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예감은 공장 물건은 그냥 일반 우리 봉제 공장은 자동 승인이 나요. 사진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생긴 걸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산 심사로 자동 승인이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인수 요청란에 쓰거나 심사자한테 물어보면 걔네가 요일을 바꾸라고 알려줘요. 아 이거는 이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제품명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분이 말 그대로 그냥 조끼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공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방문을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공장은 제품 사진, 건물 구조 사진, 작업하는 공정 사진, 기계가 있으면 기계 사진도 찍어야 돼요. 사장님이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저 기계값 대충 따지면 얼마 돼요? 대부분 중고로 사거든요. 새고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이 나갈 때 중고로 보상을 해요. 자동차 자차처럼 감가상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중고가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저 기계 사려면 금액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 대충 얼마쯤 될까요? 라고 여쭤보셔요. 그래야 내가 기계값 넣어주는 거고, 어차피 시설 짓기야 뻔하잖아요. 뭐 이런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뭐 컴퓨터 한두 대 있고 뭐 주전자 뭐 커피 마시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산해서 대충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좀 넉넉히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그 한도 내에서 대부분 실손 보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상이 나가요. 중요한 건 기계값,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공정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공정은 가끔 물어봐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안 가봤으니까. 가본 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원재료가 뭔지 다 물어서 수첩에 썩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말 그대로 나는 그냥 봉제 공장인데 조끼 만들던데 당연히 봉제를 해주죠. 봉제로 설계를 하고 봉제로 승인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열조끼야. 그럼 보험료 차이가 좀 나요. 근데 보험료를 떠나서 일단은 요율이 안 맞으면 당연히 손해사정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손해사정서 딱 봤어요. 손해사정서는 설계사도 아니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편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딱 손해사정 해주면 끝나는데 다르네요? 그러면 일단 어려워지는 가입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빠요. 일이 많고 야근도 맨날 해야 되고 온갖 잡스러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위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급여를 많이 받고
좀 더 어려운 일을 하시겠지만 그 밑에 계신 보통 대리급부터 보통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나 과장이나 차장이나 팀장들은 맨날 현장 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뭐 시카주카 욕 먹어가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적게 나왔다고 전화해서 막 따지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피곤에 쪄들어 있고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분들한테 당연히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잘 걸렸다라고 안 맞으니까 뭐 수정을 하든지 뭐 나중에 보상을 해줄 테니까 뭐 CR 포인트 먹고 영업 정지를 하든지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는 거지못대로 하거든.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사진은 찍어요. 건물, 동산, 그다음에 이제 기계, 시설 이런 사진을 다 찍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찍어 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방화문, 방화벽 이거 찍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4층이 있어요. 층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2층이야. 1층은 식당을 하고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봉제 공장이에요. 여기는 주인이 살아. 근데 여기 지하 1층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단란주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인 게임장 이런 PC방, 성인 PC방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봉제가 높기는 하겠지만 내가 하는 업종보다 더 높은 요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건물이 내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장님이 무조건 새만 들어서 이 봉제 공장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건물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20년, 30년 동안 내가 봉제를 하면서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내가 건물 하나 겨우 샀는데 이 건물에 내가 살고 이거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임대주고 이것도 임대주고 이것도 임대주고 나는 이것만 봉제만 하잖아요. 요율을 다르게 가면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렇죠. 요율을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 방화문. 우리 건물에는 있죠. 저기 보시면 쇠로 된 방화벽. 저건 방화문이에요. 여기 화장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맞습니다. 저기는 샷시가 있어요. 샷다라 그러지. 샷다. 쇠로 된 이렇게 샷다가 있어요. 척척척척 기계로 내려오는. 그게 방화 샷다예요. 그게 있으면 층간 요율 안 먹어요. 그게 돼야지만 허가가 나는 소방서에서. 그거는 이제 건물에 따라 다르고요. 그 신축 연도에 따라서 이제 준공에 허가를 받을 때마다 달라요. 옛날 건물은 없어. 요즘 건물은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봉제 공장이 아니고 나는 식당만 가입하는데 봉제 공장 요율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BOP 생각 안 하고 말 그대로 성공 예감 할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예요. 임대도 넣어야 되고 임대 넣으면 또 BOP 못 하잖아요. 성공 예감 판증권을 끝내고 싶으면 방화문이 있으면 그 사진 찍어야지. 그러면 나는 식당하고 내 건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요. 보험을 따로따로 들면 좋을 수도 있겠죠. 보험을 많이 받으니까 각각 뭐 보험 종기가 다르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도 받고 내년에 또 받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보험 증권 하나에 이렇게 내가 임대 준 건물 내가 하고 있는 식당 다 가입을 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한번 나가서 내가 실사를 나가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올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찍으러 와요. 보상가직원이 여기도 찍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사진 올려달라. 내가 사진 막 찾다가 없어. 한 8장 찍어왔다 겨우. 어차피 갔는데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돈 안 들잖아요. 많이 찍어. 막 찍어요 그냥. 찍어 착착착착 찍어 막 이 아줌마 작업하면서 막 얼굴만 빼고 막 찍고 물건도 찍고 쌓아놓은 거 찍고 박스도 찍고 통로도 찍고 계단도 찍고 막 다 찍으란 말이에요. 저 소화전도 찍고 막 번쩍거리는 거 다 찍으란 말이에요. 비싼 거 저도 다. 왜냐면 여기가 소화기만 있는지 뭐 소화 감지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냥 막 다 찍으란 말이에요. 다 찍어. 한 3-40장 찍어와요. 나중에 내가 고르면 돼. 내가 집어넣고 고르면 돼. 만약에 고르기 싫다 그럼 사진 다 올려버려요. 심사자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쓰겠지. 심사하는 분이 당연히 그걸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되면
심사가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해. 심사가 오래 걸리면 얘기하면 야 지점장님 이거 빨리 나 급한데 좀 해주세요. 그럼 시험장님도 그 긴급 심사 뭐 몇 개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우리는 지점 인원도 많은데 다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다 해줘? 오늘 거 다 썼으니까 그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요. 그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는 사진을 많이 찍 때 내가 필요한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거야. 소화기 사진 뭐 공장에 소화기 있으면 소화기 할인 받으면 그거 찍으면 돼. 내가 하나만 올리면 되잖아. 소화기를 좌우 뒤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찍어서 올리면 되고 내가 필요한 기계라든가 건물 구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업체를 저 같은 경우는 다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배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장님이 다음번에 나한테 만기가 되면 또 나는 사진 찍으러 가야 되잖아. 가면 좋지. 사장님 얼굴 만나고 만기되면 대충 얼마 나옵니다. 뭐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진이 필요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진을 지우지는 않아요. 저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업체들 제가 화재보험 받았던 사진들을 지우지 않는데 지금 살짝 후회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강의를 하면서 그때 내가 불났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다 있었는데 핸드폰 정리하면 다 지웠어요.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뭐 식당 불난 거 사진 왜냐면 다 제가 찍으니까 가서 나는 찍으니까 그런 사진들을 나중에 한번 일이 생기면 한번 모아보세요. 그러면 고객하고 탭으로 상담을 할 때 보여줄 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면 더 좋지. 공제 공장이면 더 좋고 식당 하는 사장이면 더 좋지. 왜냐면 이거 뭐 불도 안 나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사진 딱 해서 보여주면 사진으로 보자. 이거 언제 불난 건데요. 내가 이 보상 다 끝났다고. 사장님 장사 잘하고 있다고 지금. 어차피 이번에 불났던 거래요. 올해 초에 불났던 분도 뭐 이춘희 설계사님 건도 그렇지만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계약 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보상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보험 들고서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난 근접사고 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옆에서 다 떠났으니까 불안하니까 보험을 들기는 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행히 보상은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되니 해지를 해야 되니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고민하면서 상담 같이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어차피 불난 사람이 화재 건물을 해지한다고요? 바보 아니냐고. 사장님 보상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해지해요? 또 불나면 이번에 불나서 보상 받아서 사장님 사업하고 있잖아. 다행이 아니에요. 사장님 보상 하나도 못 받아서 사장님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 매덕을 손해보니까 망하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동안은 돈 빌리고 창고 임대 얻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고 보험금 나오니까 그걸로 갚으면 되는 거잖아. 하다못해 내 집담보 대출을 받던 친인척한테 손을 빌리든 해갖고 보험은 들어놨다. 보상 청구 중인데 내가 지금 이거 계속 해야 되니까 조금씩만 뭐 빌려달라 해서 1,000만 원 이상 빌려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나중에 내가 이자 좀 보태서 갚으면 되고 하다못해 이자 더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식사라고 대접하면 어찌됐든 돈은 빌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돈 나올 분량이 없으면 난 그냥 나 앉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사고가 나 혼자만 탔으니까 물어줄 게 없지 배상에서 내가 물어줄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끔찍한 거예요. 아파트 화재보험 들 때 돈 10,000원에 제가 무조건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괜찮다니까 어차피 집은 안 무너지니까 가재도구만 사면 되잖아요. 사업이 아니니까 어차피 도배 장판하고 페인트하고 집수리하고 한 1억 들겠지 이것저것 다 하면 나는 그것만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보험이 없으면 그걸 위에 집 아래 집 내가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민사소송 들어오고 보험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 구상청구 다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 저 집 탄 거 우리가 물어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그 집에서 돈 없는데요. 그러면 가나? 안 가잖아. 보험회사도 법무팀 다 있잖아. 당연히 다 소송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차압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쫄딱 망하는 거야. 돈 10,000원이 없어서 돈 10,000원짜리 화재보험 만들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창고 어렵긴 한데 한번 이런 것들은 받기가 어려운 거고 승인 따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되면 꽤 오래 가요. 이분들 잘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일이 생겨서 처리만 잘 되면 식구가 보험을 해도 웬만하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해지를 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해지해서 가져가든 뭐 내 보험을 가지고 가던 나중에 또 찾아가요. 1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비싼 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다른 거라도 받을 수 있잖아.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 관계가 사라지는 거지. 인간관계는 남아 있잖아. 그럼 그 사장님이 보상 몇 억 충분히 받고 나하고는 관계를 하고 지낸단 말이야. 잘 지내사라고 물어보면 되고, 가끔 뭐 비타오백 우리 건물에 파는 분 오시잖아. 그 하나 사갖고 가갖고 온 김에 들렀어요. 달력도 좀 주고 잘 되냐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야.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러면 적어도 NMS랑 줘봐요. 문자고. 그러면 아이 그 화재보험 하고 나도 그럼 서운하지 않냐? 그러면 저기 10만 원짜리 뭐 안보험이라도 하나 하든가 얘기하든, 아니면 손해나는 게 싫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침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 지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해서 하나 받을 수 있으면 또 고객하고 설계사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분들이 돈 딱 받고 보험상 딱 받고 내가 잘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뭐 보험금 받았지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다 미안한 감정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내가 식사를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아 식사하러 가자고 얘기해서 대부분 식사 하다못해 선제적국이라도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제 화재보험 받고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적금, 되게 짧잖아요. 적금으로 치면 되게 짧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적금 부어서 목돈이 생기면 분명히 어딘가 쓰겠죠. 놀러를 가든 냉장고를 사든 뭐 나 몰래 뭐 시어머니 금반지를 맞춰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화재보험도 내가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보상에도 실상 자신이 생겨요. 그런 선례만 많이 생기면, 만약에 선례가 없다면 같이 우리 설계사, 우리 같은 동료잖아요. 같은 동료들끼리 공유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게 물어보면 그거 자체가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서 영업을 하시면 화재보험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따지면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계속 오잖아요. 나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10년짜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3년짜리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5년짜리 하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분이 사업을 계속 하든 사람만 계시면 나하고는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주 동안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조금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한 거 생기시면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농막 그거 보험 들 수 있어요. 농막이요? 네. 농막 가능하죠. 저뭐 허가 같은 건 안 나와요.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 직원만. 주소 있고 사진 찍으면 돼. 주소 있고 농막에 농사 짓는데 창고로 쓰는데. 세컨하우스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건물은 있어요. 그게 농막은 화장실. 집원에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건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창고 옆에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를 쓰는 거는 사진을 찍으면 돼. 본 건물을 보험을 드는 게 조건이에요. 이 건물을 보험을 들고 이 같은 집안 안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요. 보통 피트라고 얘기하는 파레트 들어 피트라고 얘기하는 냉장고 창고처럼 이렇게 분집이 있고 냉장고 창고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뭐 시골 가면 냉동 창고 예, 있잖아요. 냉동 창고 같은 같이 집안에 있으면 그거 사진 찍으면 돼요. 같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럼 아 아니지. 따로 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보통 건물에 옆에서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뭐 세컨하우스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농막 가능하기는 한데 본 건물이 있어요. 농막만 있을 때는 농막만 있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은 게 보통 시골집 같은 데 가면 냉동 창고, 저온 창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는 집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집만 하는 거 아니면 이것도 따로 따로 해야 들어요. 돼요? 왜냐하면 집은 주택화재보험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상공예감도 주택화재보험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입을 시켜주시겠다 하면 집은 주택으로 드시고 그 옆에 사진을 찍어서 냉동 창고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증권에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특히 BOP나 BGN 안전 파트너도 주택을 할 수 있어요.
주택을 할 수 있어요. 신규는 안 되지만 이 사장님이 사업을 접었어. 근데 아직 우리는 36차원이 안 됐어. 해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집으로 옮겨주세요. 승인 납니다. 집으로 옮겨주시고 나중에 만기하고 지금 여태까지 부은 게 아깝잖아. 그러면 5년만 좀 더 버티면 이거 환급금 내서 나오는데 당연히 집이 보험료 다 싸니까 보험 나중에 환급금이 훨씬 더 많아. 해지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얘기를 하시고 집으로 옮겨주시고 만기 되면 환급금 받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하다가 한 2년 만에 접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접으면 나한테도 손해가 나고 고객한테도 손해가 나요. 화재보험은 3년 이하의 저해차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3년이 넘어가거나 지금 한 5년 가까 3년에서 5년 사이는 실상 해지환급금이 거의 비슷해. 해지 환급률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3년이 넘어가면 해지를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 24회차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접어. 그럼 여태까지 낸 돈도 아깝죠. 5만 원짜리 하셨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소멸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초기에 나가는 사업비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택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만기를 되면 오히려 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어요. 주택 가족보험이 있는데도 그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옮기는 거죠. 뭐 딸네 집으로 옮겨도 되고 뭐 애인 집으로 옮겨도 되고 아무데나 옮기면 되잖아요. 엄마 집으로 옮겨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집이 꼭 하나만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한 고객이 집 화재 보험이 있고요, 공장 화재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막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자는 한삼으로 하면은 어차피 주소지가 가야 되잖아요. 소재지가 소재지. 소재지가. 소재지가 가야 되잖아요, 계약자는. 그렇죠. 그러면 다 이 두 개 다 집도 공장도 이 사람 한 사람이 계약자고 농막도 한 사람이 계약자 되면 소재지로 소재지는 거기가 소재지지. 주소지 말고 소재지. 하니까. 소재지는 그 건물을 가입하는 주소잖아. 건물의 소재지지 내 소재지가 아니야. 건물의 소재지. 일배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일배책을 할 때는 일배책 소재지인 거고 이거는 건물을 가입하는 주소를 가입하는 거잖아. 주소가 말 그대로 이 건물에 1층에서 내가 살고 2층에서 식당을 하고 3층에서 공장을 해요. 소재지가 다르잖아. 이게 떨어져 있어 뿐이지 옆으로 떨어져 있는 거지 위아래를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집은 저기 살고 여기 사는데 어차피 소재지는 달라요. 그렇죠?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